여러분 자녀 성적이 기대보다 잘 안 나오셨나요? 다음 시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은 신기하게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 역전시켜주고 싶으시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적 올리는 방법은요, 너무 쉽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아이들에게 인문학과 유대인식 교육법인 하브르타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녀의 성적 1등급, 자녀와의 관계도 1등급 만들어줄 수 있는 공부머리 대화법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 학습 동기부여 컨설턴트로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미소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만 적용하셔도 적어도 아이들 최소 1등급, 많게는 3등급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컨텐츠 놓치지 말고 집에서 꼭 실천해보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다른 거 아시죠? 같은 과목이라도 학교들마다 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문법 문제만 9문제, 10문제 있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특히 외고 같은 경우죠, 지문보다 선지가 더 길어요. 선지가 이만큼 깁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토플 수준의 단어들이 꽉꽉 들어있어서 우리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어떤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일명 족보라고 하죠. 작년도 재작년도 기출문제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아이들에게 한번 풀게 해보세요. 그럼 우리 학교가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지, 혹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만큼의 통지문을 해놓고 통지문에 하나를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라. 지문을 통째로 외우라는 거잖아요. 지문을 통째로 외우라는 건데 한 학기 시험이 한 50지문, 60지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에 있는 걸 다 외워야지 쓸 수 있는 서술형 문제를 6문제 정도 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워야죠. 근데 외우는 것도 다 써서 외우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말로 그냥 노래하듯이 거기는 걸 달달달 외우면 거긴 내신을 다 맞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나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작년이나 재작년의 기출문제들을 무료로 열람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학교가 시험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이유가 뭐예요? 변별력을 위해서잖아요. 아이들 90점 몇 명, 80점 몇 명, 70점 몇 명 이렇게 줄 세우게 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는요, 엄청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고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학교는 뭐 적당히 내도 변별력이 알아서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 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학교가 이번에 어떤 경향으로 내는지 여러분이 꼭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족보를요, 지금 미리 받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맞춰서 준비를 하면 확실히 준비하는데 방향성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채널에 구독하신 분은 알겠지만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말하면서 해야 되죠. 안 보고 말하면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되는 거 아시죠? 5회 반복. 앞에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이 공부법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두 번째 경우는요, 마인드셋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남 탓을 할 때 안 올라요. 남 탓을 하면 내가 뭘 고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 선생님이 어렵게 냈어, 뭐가 어려웠어, 뭐 내가 할 때 무슨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하면요, 그럼 성적이 안 올라요. 혹은 내가 이과야, 문과라서 이걸 못해, 난 이과라서 영어를 못해,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한정짓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세요? 아이가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수학을 잘해, 난 수학에 재능이 있어, 하면 할수록 수학을 더 잘하게 돼,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들이 자꾸 남 탓을 하고 뭐 선생님 탓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 책임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교정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하게 되거든요. 뇌가요 플라스틱과 같아요. 뇌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플라스틱이 어때요? 열을 가하고 이렇게 주물주물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걸 주물주물 만지면 수저가 포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릇도 만들 수 있겠죠. 뇌도 똑같아요. 이 뇌에 열을 가하는 것이 공부라면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긍정확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긍정확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도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긍정적인 말이라고 해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주는 게 바로 긍정확언이에요. 놀랍게도 긍정학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성적이 늘질 않아요. 공부하는 스스로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 과정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기말고사 성적이 안 오르는 세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번아웃이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안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솔루션은 두 가지로 굳힐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솔루션은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관계가 잘 된 나이는 자기가 번아웃이 왔어도요, 회복 탄력성이 되게 빠르거든요. 엄마랑 관계에 있어서, 아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회복을 하게 되니까. 어머님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녀의 감정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힘들고 공부는 내가 힘들지만 엄마한테는 내가 회복이 된다, 엄마한테 가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내가 밖에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집에 가면 엄마가 잔소리 때문에 더 힘들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무한 격려, 무한 지지, 무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집안 분위기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막 놀고 있어도 어머니랑 관계가 잘 돼 있는데, 내가 놀고 있어? 그럼 막 마음에 양심이 생기거든요. 내 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으면 놀고 있을 때 마음에 양심이 안 생기죠. 엄마가 내 주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자기 종기력이 나올 수 있도록 자녀를 지지, 격려, 응원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낸 데가 어딜까요? 바로 민족사관학교입니다. 민족사관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믿어지십니까?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2시가 되면 전등 스위치를 다 내려버리거든요. 전등 스위치를 다 내려요. 그럼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충전등을 켜고 새벽 2시 넘어서 공부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물어보면 이래요. 딴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공부하는 분위기면 자기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래서 과고를 보내야 되나? 영재고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죠. 옆에 아들이 다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나만 공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집을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집에서 어머님들도 공부하고 계셔야 되고요. 책 읽고 있고요. TV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들이 자꾸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공부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단짝 친구 중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이고 그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게 만든다면, 그런 서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면 그것도 되게 좋겠죠. 열심히 하려는 친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친구, 정말 성실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환경 설정의 핵심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라. 특히 족보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 자, 둘째, 나 스스로에게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해줘라. 다른 사람 핑계 대면 안 되고요. 환경 핑계 대면 안 되고요. 그 책임을 오롯이 나한테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게 대한 지지, 격려,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긍정문을 얘기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째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좋은 환경으로 넣어줘서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바꿔도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꿀팁들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만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1위 할 때까지 이 콘텐츠는 함께 할 것이고요. 이상 대화의 신 강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